7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멤버십 영상 장전 공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냥 맛보기 장세였고요. 오늘부터 해서 중요한 날들이 조금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정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 보면 이제 시황 보면 오늘 중요한 이제 CPI가 발표가 있죠. 그래서 7월 금리가 동결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물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다도 지금 물가에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뭐 코어 CPI YOY 기준으로 해서 3.0 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앞자리가 2%대가 찍혀 나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앵무새처럼 연준에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2%대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 고용과 맨날 이런 앵무새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2%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물가가 좋게 나오진 않겠죠. 왜냐면 뭐 지난달에 이스라엘 이란 분쟁 때 유가가 뭐 튀었고, 원래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CPI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올 건데, 만약에 이제 뭐 2.9%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대 나온다면 중동 분쟁에 관세 이슈에도 2%대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유가 안정되고, 그러면 금리나 뭐 이건 못 참지 그러면서 롱으로 가자,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차트나 옵션을 봤을 때 상방을 보는 게 상당히 더 유리합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3%대가 만약에 찍히면 금리 인하를 떠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등 별의별 이유가 다 뉴스에서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관들 예측치를 보면 3%대가 나올까 싶기는 해요. 보면은 트레이딩뷰에는 예보가 3.0으로 돼 있는데 일부러 높게 해놓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래야 이제 실제로 살짝 낮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MOM도 0.2 정도가 나오는 게 좋아요. 0.3이면 이거를 곱하기 12 정도 해보시면 앞에가 3%가 나오잖아요. 1년치가 앞에가 0.2가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별 예측치를 이렇게 보면 코어 CPI, YOY 뭐 평균치는 한 2.9 정도 됩니다. 3.0 예상한 데도 많고요. 노무라가 잘 맞추기는 하니까 노무라 기준으로 해서 한 2.9 나와줬으면 좋겠고, 몇 나올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PI는 기관들이 잘 맞추기 때문에 보통 평균치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은행주들을 필두로 선두로 해가지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통 은행주들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전에 뭐 시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JP모건, 그리고 내일 뭐 이제 장 끝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쭉 발표를 하죠. 근데 실적 시즌 맨 처음에 은행주가 스타트를 좋게 끊어줬었고요. 제 기억엔 항상 금융위기 같은 큰 붕괴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항상 돈을 잘 법니다. 현금이 흘러넘치는 애들이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가로 ASML 실적 발표도 있는데 그냥 이따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관세로 어제는 러시아를 때렸고 뭐 그전에 브라질 때리고 계속 때립니다. 나라들을 뭐 캐나다도 때리고 EU도 때리고, 근데 시장 충격이 별로 없는 걸 확인하고 또 때리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특징이죠. 이래놓고 이제 나중에 또 타코 활동할 수도 있는데, 일단 8월 1일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릴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말로 관세를 때릴 거고, 7월 말에 주요 국가들 협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롱뷰를 전 유지할 거고요. 만약에 7월 말에 우리나라, 일본, EU,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금화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는 유예가 아니라 파국으로 가고 시장 충격이 실제로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반도체 칩을 수출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고, 반도체 섹터는 오늘 반짝할지 아니면 좀 더 올라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서는 오늘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하방을 잘 닫아놨기 때문에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도 시장에 나갔다는 건 그게 이제 실적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당장 오늘 주가가 엄청 오른다기보다는 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랑 싸우는 액션을 취한 거, 진짜 갈라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라서는 액션을 취한 거 자체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정치적 색깔을 이유만으로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많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테슬라 보시면 되겠고, 자, 옵션 값이나 제가 생각하는 걸 딱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게시물 2개 올려놨어요. 앞에는 지수랑 코인 쪽 올려놨고, 다음 게시물에는 개별 종목들 다 올려놨으니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에 올린 종목도 있고 안 올린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올라온 종목은 글 보고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제는 옵션이나 차트로 봤을 때는 상방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을 땐 장 전에 판단하지 마시고 장 들어가서 옵션 움직이는 거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S&P 6200이 깨지지 않으면 상방 관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6200이 깨지면 그때 현금화를 하거나 뭐 리스크 관리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QQQ 기준으로는 553, 여기 푸덜이 있기 때문에 553, 뭐 더 러프하게 보면 550을 깨고 밑으로 내릴 생각은 시장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S&P 기준으로도 푸덜이 620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6200 아래로 내릴 생각이 없다.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6200 가까이 온다 그러면 매수 타점으로 삼을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6245 여길 깨지 않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6300을 뭐 상방으로 깨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하방으로는 6245 여기서 좀 러프하게 6200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일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7월에는 6300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볼 거고, 빅스 같은 경우도 17에서 17.5 쪽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7.5를 뚫으면 20인데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20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곳이 시장의 단기 저점, 매수 타점이 되겠다라고 보겠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영상으로 설명드릴 건데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나 이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스닥 선물을 볼게요.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든 하나, 둘로 보든 상관은 없어요. 지나온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종파 종결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쭉 뻗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의 파동, 첫 번째 파동으로 보고 있고, ABC 이런 식으로 플랫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파동이 나왔고, 여기까지 선물시장이 올라온 이상 사실은 여기서 ABC 이렇게 내려가기는 굉장히 모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방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파동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이 되고 여기서 올라온 만큼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쇼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무언가가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3파, 그다음에 다시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7월 말까지 24,200포인트까지도 트라이가 가능한 차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8월쯤에 좀 조정받고 뭐 8월 중순부터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드리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22,850 여기 위에서 이제 종가 마감을 해주면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는 게 컨펌이 난다라고 보이고요. 하방으로는 22,625 요 정도를 이제 하방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위에서 종가 마감하면 1, 2, 3, 4, 5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그럼 A, B, C 요 정도까지 내려갈 텐데, 그러면 22,350포인트 여기까지 찍고 올리는, 그래도 상승을 봐야 하는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지수 상품을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보고요. 저는 하방보다는 바로 올라가는 그 정도로 볼 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찍고 올리는 그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S&P로 봐도 모양이 비슷하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 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ABC, 정석적인 ABC 예쁜 플랫이 나왔어요. 2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7월 말까지 한 2주 동안 다시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관건은 상방으로 이제 6,300을 뚫어줄 수 있느냐라고 보겠고, 오늘 내일 해서 6,300 이상에서 일봉이 안착한다 그러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장전 공지에서도 얘기했지만 푸덜이 풋옵션이 많은 곳이 6,20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은 이 아래로 깰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5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롱뷰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245 그 위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6,200을 깨려면 얘부터 깨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깨 부셔야 여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지지 라인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파동으로 봤을 때 내려 박는다라고 하면 ABC 이렇게 내려박아도 6,150 여기를 깨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매수 라인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6,200을 깨긴 어렵다. 바로 올라가든 내려왔다가 6,200 찍고 올라가든 저는 6,300은 이번 주 안으로 좀 상방으로 깨러 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이 한 파동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도 예쁜 플랫 이제 이렇게 2파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3파가 나오려고 한다면 560 여기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6,300이랑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 위에서 일봉 안착하면 2주 동안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시장이 미쳤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못 넘고 흐지부지 하면 이제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554 여기가 이제 아래 지지라인이 되겠고, 그 아래 553 여기다 풋옵션을 깔아놨어요. 그 뜻은 553 자체를
종가로 깰 생각은 적어도 오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 지지하고 562로 돌파할 수 있는지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볼 건데요, 제가 전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7월 9일 날에 엔비디아는 170에서 175달러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래 조회수 보시면 1345 별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엔비디아 있는 영상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고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고점이고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고 진짜 과열된 거라면 보통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막 4천 5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고점인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은 해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165에서 한 172달러 정도의 이제 엔비디아 범위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호재 띄우면서 바로 이렇게 올라올지는 뭐 저도 사실 몰랐죠. 여기가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한 172달러. 근데 더 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파동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가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보통 1파와 3파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1대 1.618입니다. 1파 길이에 비해 3파의 길이가 1대 1.618 되는 구간이 172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172달러를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장중에 172달러를 한번 치고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172달러를 한 번 더 뚫는, 그때는 176에서 180도 가능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서 파동은 보고 있고요. 172달러는 어쨌든 파동으로 보나 뭐 옵션으로 보나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살짝 받고 한 파동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볼 거고요. 옵션 하방 지지가 165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165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형태, 이 정도까지 만들고 나서 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7월 말까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스닥 그냥 단순한 차트로 봐도 올라가야 되지만 엔비디아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랑 비슷합니다. 하나 올라오고 ABC,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적 시즌을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340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실적 잘 나오면 쭉 뚫어버리는 거고, 실적 좀 안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건데, 언제나 그랬듯 테슬라는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입 잘 털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차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선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 결국에는 이제 4분기 때는 저 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은 없지만 바로 뚫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할 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290 여기 매물대 옵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뚫리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뚫리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하방 지지는 한 300, 310 정도 보시면 되는데 310이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은 320 넘기는지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저는 실적 전까지 340까지는 붙여놓을 것이다. 상단까지는 여기서 실적 기다리다가 잘 나오면 이런 식으로 400달러를 향하게 될 거다라는 데 변함은 없습니다. 구글도 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위로 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서 1, 2, 3파 여전히 관건은 185달러 여기 뚫어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슬슬 올라가죠. 제가 얘기했던 라인들 계속 위로 뚫어주고 175, 180 뚫어주고 있으니까 185도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하방 지지는 177.5만 잘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